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영화 예고편이 공개된 날이기 때문인데요. 마션으로도 유명한 앤디 위어의 또 다른 SF 걸작, 바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드디어 영화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광팬이냐면 첫 번째 에디션, 두 번째 에디션, 그리고 세 번째 에디션까지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을 정도로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라이언 고슬링이 캐스팅되면서 더 많은 영화 팬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전 이 작품이 영화될 거란 뉴스를 아주 한참 전부터 따라가면서 이 영화가 개봉되는 날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더 기쁜 소식은 저 우주먼지가 무려 소니의 광고를 받아서 이번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예고편을 여러분과 함께 리뷰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예고편 중간중간 계속 끊으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지도 모르니까요. 만약에 흐름이 끊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고편을 쭉 보고 싶으시다면 먼저 소니의 공식 계정에서 예고편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미리 경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예고편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이번 영화에 담긴 이야기들이 원작 소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을지, 또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 초반에 주인공 그레이스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원작에서도 그레이스는 원래 촉망받던 우주 생물학자였지만 생명체가 꼭 물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가설을 제기하면서 학계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죠. 이러한 분위기에 지친 그레이스는 결국 학계를 떠났고 한동안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연 우주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유럽 우주국 이사에서 그를 다시 부르게 된 거죠. 예고편에 등장하는 배우 산드라 휠러가 이사의 총책임자 에바 스트라트 역을 맡았습니다. 여기에서 태양이 죽어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작에서 주인공이 우주에 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죠. 태양이 갑자기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두면 머지않아 태양은 완전히 꺼지고 지구는 차갑게 얼어붙게 되는 처지에 놓이죠. 심지어 태양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별들도 하나 둘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전 우주에서 별이 하나씩 꺼져가고 사라지는 거죠. 처음에 과학자들은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별빛을 에너지원 삼아 살아가는 놀라운 방식의 외계 미생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활용해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별빛의 에너지를 곧바로 자신의 질량으로 변환시켜서 빠르게 수를 늘리고 증식하죠. 그러면서 태양빛도 빠르게 꺼져갑니다. 마치 별들이 미생물에게 감염되는 것처럼 말이죠. 작품 속에선 이 가상의 우주 미생물을 별을 뜻하는 아스트로, 그리고 박테리오 파지할 때의 파지를 합쳐서 아스트로파지라고 부릅니다. 태양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외계 미생물 때문이었기 때문에 오래전 다른 방식의 외계 생명체를 상상했던 생물학자 그레이스의 도움이 누구보다 절실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 속의 상황이 꼭 허구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가끔 밤하늘에선 불과 며칠, 심지어 몇 시간 사이에 멀쩡히 잘 빛나고 있던 별이 돌연 사라지는 일들이 목격됩니다. 이러한 별들의 실종 사건은 이미 1950년대 때부터 간간히 보고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별들의 실종을 수천, 수만 장이 넘는 사진들을 스캔하고 일일이 비교하면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별을 찾아냈죠. 그렇다면 이 별들은 대체 어떻게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실패한 초신성입니다. 눈부신 섬광을 일으킬 정도로 밝진 못했지만 그래도 별이 붕괴하면서 결국 자취를 감추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단순히 실패한 초신성만으론 수백 개가 넘는 이 사라진 별들을 모두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갑자기 별 앞에 거대한 먼지 구름이 가리고 지나가면서 잠시 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갑자기 확연한 밝기 감소를 보였던 베텔기우스의 사례가 있죠. 베텔기우스가 워낙 불안정하게 요동치다 보니 밖으로 다량의 표면 물질을 토해냈고 그게 빠르게 식으면서 먼지 구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야에서 베텔기우스를 잠시 가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텔기우스가 완전히 안 보이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별을 가려서 아예 모습을 감추려면 정말 두껍고 거대한 먼지 구름이 필요하죠.
또 먼지 구름이 결국 흘러가면 다시 가려졌던 별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별이 아예 사라지는 것까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실제 하늘에 있던 별이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상에서 벌어진 다른 현상으로 인해서 그 섬광이 하늘에 비쳐 보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흥미롭게도 이런 별들의 실종 사례는 1950년대 사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그 당시 미국과 소련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던 핵실험 때문일 거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핵실험으로 인해 대기로 퍼진 방사성 먼지가 천문대 사진 검판을 실제로는 별이 없는 하늘에 밝은 빛이 떠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중엔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꺼번에 9개의 별이 반짝하고 등장했다가 자취를 감춘 경우도 있죠. 단순히 별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별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우연히 이 방향 근처에서 극단적인 중력 렌즈가 잠깐 벌어지면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의 허상이 한 자리에서 여러 개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졌을 가능성이죠. 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행성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 순간 섬광이 포착되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일부 직구준 천문학자들은 외계인들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별을 감싸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 다이슨 스피어 같은 걸 지은 게 아닐까 농담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별들의 실종 문제는 우리가 이 우주의 비밀을 아직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광팬으로서 어쩌면 아스트로파지의 영향력이 점차 퍼져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만들죠. 자, 다시 예고편으로 돌아가 볼게요. 천문학자들은 딱 하나 빛을 잃지 않는 별을 발견합니다. 바로 고래자리의 타우 세티 별이죠. 바로 여기에서 아스트로파즈를 견뎌낼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 판단한 이사는 그레이스를 이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타우 세티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우주선까지는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레이스의 여정은 처음부터 편도 여행이 될 운명이었죠. 작품의 제목 헤일 메리는 사실 미식축구에서도 쓰이는 용어입니다. 게임이 종료되기 직전 마지막 역전을 노리고 약간의 무리수를 시도하는 것을 뜻하죠. 종말을 코앞에 둔 지구의 운명을 마지막으로 구하기 위해서 사실상 온 인류가 그레이스의 여정에 도박수를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레이스는 자기 자신 딱 한 명을 제외한 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심지어 성공 확률조차 그리 높지 않은 무모한 도전에 몸을 던진 셈이죠. 여기서 앤디 위어와의 또 다른 작품 마션과의 흥미로운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션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는 홀로 화성에 고립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그를 구해주죠. 반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주인공 그레이스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홀로 온 인류를 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션의 주인공은 어딘가 애처로움을 느끼게 하는 반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그레이스는 어떤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고편에 등장하는 우주복을 입은 라이언 고슬링의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라이언 고슬링은 이미 앞서 아폴로 11호의 영웅 닐 암스트롱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퍼스트맨에서 암스트롱의 역할을 맡으면서 우주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은 벌써 우주인 역할을 두 번째나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퍼스트맨의 닐 암스트롱은 상당히 감정을 절제하고 차분한 캐릭터였습니다. 반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그레이스는 앤디 위어와의 작품 캐릭터답게 상당히 익살스럽고 감정 표현에도 아주 적극적인 캐릭터죠. 똑같은 우주인 연기를 하고 있지만 또 전혀 다른 성격의 캐릭터를 이 한 명의 배우가 어떻게 소화할지를 보는 것도 아주 기대되는 포인트일 겁니다. 이제 예고편을 보다 보면 그레이스가 타고 있는 헤일 메리호 앞에 아주 거대한 그리고 독특하게 생긴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부터 작품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바로 또 다른 외계 생명체를 만납니다. 외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론 외계인이라기보단 외계 생명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레이스가 만나는 외계 생명체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귀여운 거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예고편을 보면서 가장 당황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고편에서 이 외계 생명체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비밀로 숨길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도 이번 예고편에선 이 외계 생명체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돌덩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외계 생명체에게 그레이스는 로키란 이름을 지어주죠. 과감하게 외계 생명체의 모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번 예고편의 영상을 보면서 이번 영화가 원작 소설을 사랑하는 팬들을 위한 한 편의 헌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통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만나는 영화를 보면 상당히 적대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죠. 지구를 침공하거나 인간을 잡아먹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로키는 어떤 외계 생명체일까요? 놀랍게도 로키는 그레이스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의 별도 아스트로파즈에 감염되고 있었고 서서히 빛을 잃고 있었죠. 그리고 똑같이 타우세티 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들도 용감한 과학자 로키를 실어서 타우세티로 향하게 했던 겁니다.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그레이스와 로키는 인종, 아니 종 자체를 뛰어넘는 각별한 우주적인 우정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주선은 녹색으로 빛나는 타우세티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죠. 심지어 그레이스와 로키는 함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원작 소설을 아는 팬이라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여기부턴 너무 강력한 스포일 것 같아서 제가 꾹 참고 조용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원작에 있는 영화는 항상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원작에 너무 충실하면 원작을 모르는 팬들은 재미를 느끼기 어려워하고 또 반대로 원작을 완전 뒤틀어버리면 원작을 사랑했던 팬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영화될 거란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고편을 보고 제 걱정은 완전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잘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기 때문이죠. 돈을 들인 티가 팍팍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CG나 우주선의 미장센도 전혀 촌스럽지 않았죠. 가장 걱정했던 로키의 묘사도 딱 제가 소설 원작을 읽을 때 상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작에 대한 충실한 존중, 그 리스펙이 담겨있는 아주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또 원작을 미처 보지 못한 관객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또 다른 SF 걸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이 영화가 개봉한다면 제 인생 SF 영화 순위권에 큰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